그러면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레드입니다. 오늘은 MZ세대 꼰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세대 갈등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19년 보도된 KBS 뉴스의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표본의 68%가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사회 갈등 지수에서 2위에서 4위 사이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는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8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최근 2030 세대를 의미하는 MZ세대와 4050 세대를 의미하는 586 세대 사이의 갈등이 도드라지게 조직 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MZ세대와 586 세대, 즉 기성세대의 갈등이 소위 말하는 꼰대 문화, 라떼는 말이야처럼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세대 갈등, 기성세대의 책임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의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세대 갈등,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어른들 때문이다. 라는 주장의 캐런님과 클로버님, 세대 갈등은 MZ세대의 책임이다. 어른들 덕분에. 라는 주장의 채션님과 펭귄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전에 패널분들의 투표를 받았을 때는 덕분에 측이 더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덕분에 측이 이 투표수를 유지하여 승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주의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개인주의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국가나 사회의 이익 목표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사상을 말합니다. 자기 행복과 가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직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을 우선한다며 기성세대에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MZ세대의 개인주의는 기성세대가 만든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지 아닌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른들 때문에 측부터 각 2분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당근이고요. 일단 이 주제에 이 논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 세대가 MZ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문제는 제 생각엔 이제 사회 구조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산업화를 빨리 이루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일제 시대를 겪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낙후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저희가 전체가 개인보다는 많이 중시가 되던 상황이죠. 어쨌든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지금처럼 발전을 했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단일적이고 획일화된 목표 속에서 그렇게 기성세대는 이제 선택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뭐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를 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제 생각엔 여기서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때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개인주의가 지금 나오는 그때 선택했던 집단주의가 지금 나오는 개인주의보다 더 중요한지. 개인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물론 안 좋은 점이 있겠지만 지금 뭐 미국이나 서구 특히 유럽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은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나아가려는 국가들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야경 국가의 태도를 취하려는 국가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는 설정이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분 맞지? 이어서 클로버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성세대에 비해서 MZ세대 사회 구조가 좀 개인적이고 또 공정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그에 맞게 세대들에 대한 가치관도 같이 변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기성세대의 불공정적인 면을 보자면 먼저 뭐 혈연, 학연, 지연 능력이 아닌 그런 능력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좀 더 우대하고 그런 사회에 분노한 MZ 세대들이 더 공정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인주의 강한 거 인정하시면서 사회 변화의 움직임에 따라 이것은 당연한 변화이며 기성세대의 학연, 지연 등 악습에 분노한 MZ세대의 당연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른들 덕분에 측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어느 정도 MZ 세대가 개인주의화가 필요하고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MZ 세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선 약간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포기한 듯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느낌? 그 4050 세대 혹은 중년 혹은 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도 노인이 되고 나도 기성세대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꼰대다 뭐 라떼는 말이다 시전하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거 자체를 더 이상 수정하고 뭔가 내가 고쳐보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에서 피드백을 하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예 노인, 기성세대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더 이상 그걸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40대 지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는 4050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가 많은 분야의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점이 어떤 조직에서 발생을 했을 때 회사에서도 의사결정자로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부분을 감안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이제 개인주의가 됐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당근님 얘기한 것처럼 전후 세대의 그 뒷세대라서 더 그럴 겁니다.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체주의의 바람이 분 세계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전쟁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커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독재에 대항하는 것도 이미 끝난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MZ 세대는. 근데 이제 기성세대가 만든 불공정한 사회 불신이라는 것은 조금 한감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저성장 시대입니다. 지금 뭐 2% 3% 옛날에 비해서 10%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은 규모 성장이죠. 근데 양으로 따지면 거의 비등비등하겠지만 성장하는 퍼센트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은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사람들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적은 기회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MZ세대가 기성세대에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고 이야기 자체를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 또 4050 세대가 안고 있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하다. 또 저성장 시대에 따른 적은 기회에 따라 이건 사회적인 문제지 기성세대에 전가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앞선 발언을 바탕으로 자유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맞다. 죄송합니다. 쟁점 1번이 아까 말한 앞선 내용으로 그것도 안 했네. 그거를 아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정함의 개념이 저는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느끼고 있는 공정함과 우리가 MZ세대가 느끼고 있는 공정함의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일단 어떤 강연에서 어떤 강연자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기성세대가 느끼는 공정함의 개념은 저스티스의 개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MZ세대가 요구하는 공정함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서의 공정을 의미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도 생각을 해봤을 때 MZ세대가 크게 분노를 느꼈던 이유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대우를 받냐, 왜 뭐 정규직의 대우를 받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성세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용의 질적인 측면이 결과적으로 더 좋아진 거면 평등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약간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평등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경쟁의 3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회, 과정, 결과입니다. 근데 기회가 공정하고 그 과정도 공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MZ세대, 2030 세대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능력을 가진 것만큼 더 권리를 행사를 하겠다 하는 생각이 큰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경쟁의 3요소 자체가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기회가 더 중요하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혹은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과연 과정에서의 공정만이 우리 사회를 더 긍정적이게 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일단 인국공 상태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 얘기 포함해서 뭐 젠더 갈등 이런 거,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사실 기성세대랑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얘기하기 그렇긴 한데, 그거는 사실 좀 제 생각엔 정치 갈등의 요소가 훨씬 큰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평등하다 이거의 얘기가 나온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네가 그러니까 당시의 이제 지도권층이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포퓰리즘적으로 그걸 이용을 해서 문제가 된 측면도 꽤 컸고,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갈린 걸로 알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국공 사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이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라지,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이었나? 그렇게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부터라도 한다의 측면이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도 중요하긴 한데 그 결과의 평등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바로 그렇게 해버리면, 좋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희가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집단이 삼성이라고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에 뭐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보다 어쩔 수 없이 훨씬 높은 학력과 더 높은 기준을 갖고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정규직에 가 있는 거죠. 인천공항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공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그때 당시에 무슨 뭐 대학이라는 거가 기준이 뭐 명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계속 바뀌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기준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뽑았던 기준에 부합을 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 거고, 비정규직은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기준을 부여를 해서 뽑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정부가 평등하게 이거를 하려고 했었으면 이 세대 말고 그 다음에 뽑을 때 비정규직의 기준이랑 정규직 기준을 어느 정도 뭐 어떻게 조율을 해가지고 그 둘 사이 기준 어느 정도는 맞춰놓은 선에서 거기서 이제 정규직으로 다 같이 뽑는다 하면 말이 안 나왔을 텐데, 말이 나온 이유 자체가 결과의 평등만 중시를 하다 보니까 과정의 평등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성세대, 그러니까 모든 세대 안에서 모든 세대가 같은 생각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력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4050 세대라고 한다면, 그 세대의 결정자들이 생각하는 평등의 개념과 MZ가 생각하는 평등의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선거에 들어서 MZ세대가 요구하는 공정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결정을 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4050 세대가.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그 세대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민주화를 이루는 거에 되게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서 누구나 이 제도를 누릴 수 있는 평균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제도적인 게 없었고 그걸 만들었던 세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공정성을 요구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겪어왔던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MZ 세대가 갑자기 너네들은 뭐 불공정하고 너네들이 말하는 건 위선적이고 너네들이 말하는 건 권력자 입장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소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끝나셨나요? 네, 저 끝났습니다. 셰셰님 말씀하신 게 뭐 일리가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부재라는 게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공정의 기준이 다르다가 아니라 제 생각엔 서로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어느 정도 틀린 거예요. 둘 다 달라서 이걸 합의를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한쪽이 맞아서 둘 중에 뭐 싸운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둘이 합의를 볼 수 없는 사안이에요, 사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그 결과적인 평등이라는 거는 과정의 평등을 어느 정도 무시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MZ 세대가 생각하는 과정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뭐 물론 이제 추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인 평등보다는 과정의 평등이 그러니까 과정의 평등이 100%가 돼야 돼요. 100% 과정적으로 맞아야지 결과적인 평등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거고 기성세대는 그거에서 어느 정도 뭐 합의 뭐 예를 들어 한 80%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저것도 똑같은 거죠. 그 지방대 의대 그 정원 늘리는 거라 해야 되나? 그것도 똑같은 문제고 인구공도 똑같은 문제고 그러니까 그거 과정 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합의를 봐야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평등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둘이 이거는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제 생각에. 소통이 되려면 어느 한쪽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의 부재라기보다는 어느 쪽이 맞냐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 생각엔 그래서 MZ 세대가 맞는 것 같거든요. 기성세대가 틀리고.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 시대에 저거를 했었죠. 300산업. 거기서 분명히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있었어요.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을 이루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시대에도 과도기라고 해야 되나? 과도기적인 시대에 그 이익을 취한 집단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이익보다는 독립이다 하고 그거를 맞서 싸운 집단들도 있고 그 속에서 패망한 집단들도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때 시대 당시를 세등각을 해보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선택을 받은 소수만이 이뤄놓은 사회예요. 지금 사회 자체가.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 속에서 그렇게 자란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 속에서 그렇게 자란 어른들이 말하는 결과의 평등이 진짜 평등한 결과를 낳는 정의의 관점인가?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성 세대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틀렸다.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다음에 혹시 얘기할 때 조금만 더 정리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좀 이해하기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한 얘기 아니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평등의 개념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똑같은 절대적인 평등의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예 타협점이 없다라고 하면 되게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정재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평등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불평등한 걸 원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평등을 논할 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입장과 내가 가진 혜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평등을 얘기하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중산층 이상 위치에 내가 원하는 거를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있고 노력해도 못 얻는 계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양극화는 심해질 거고 결과적 평등이 방금 되게 틀렸다. 완전 타협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 평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기업적인 측면과 당연히 취업의 과정에서는 결과적인 평등을
그 절차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성세대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되게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회만 봐도 어느 정도 그렇죠. 민주화 세대, 운동권 세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절대적인 평등은 틀렸고 결과적인 평등은 틀렸고 과정에서의 공정만 생각해주세요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는 결과적인 평등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전체 인구 5천만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MZ세대의 생각이 그렇다면 저는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 계속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첨언을 하자면 이제 MZ 세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축복의 불분명한 분배고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의 공평한 분배다라고 얘기했어요. 태어나는 것조차도 평등하지 않아요.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요. 그런데 걔네들 보고 똑같은 기준치와 시간과 노력을 줬는데 각자 나오는 게 다르다. 그러면 걔네들은 뭘 했는데 안 된 애들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방침이에요. 결과적 평등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는 10시간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쟤는 그 정도 학업 성취도도 없고 뭐도 없잖아. 근데 왜 나랑 쟤랑 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 이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쟤는 저렇게 태어났고 자기도 10시간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안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대한 약간 경계도 MZ세대가 전 필요하다 봐요. 지금 이게 아마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더 심화되는 갈등의 하나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첨언해 봅니다. 일단. 저는 조금 MZ세대가 이제 능력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능력주의랑 세대가 생각하는 능력주의랑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능력주의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로 능력만을 보고 하는 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새 MZ 세대들 대표적으로 돈 버는 수단이 뭐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진짜로 걔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뭐 좀 더 나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도박성인 성격을 굉장히 짙게 띠는, 주식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기업적인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예측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비트코인은 솔직히 예측을 할 수 없죠. 그냥 그래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뭐 어떤 유튜버가 이거 떨어질 거다 해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 굉장히 거품이 심한 시장이에요. 근데 그런 것 자체에서도 그거를 잘했다면 이제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능력주의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건 넘어가고 다시 월점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죠. 사회 자체에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라지, 예를 들어 아까 303 자체도 그랬고, 뭐 그 속에서 아까 일제 강점기에서도 그 과도기에 이득을 취한 집단들이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어차피 정해진 건 아니고 어쨌든 선택받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올라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선택을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뭐 운이 좋았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으로 그게 좋았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어차피 결과적인 평등은 제 생각은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가 반박을 하고 이런 이유가 지금까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자 이 얘기지, 어차피 결과적으로 평등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정땡 라씨랑 조땡 씨가 이번에 논란이 크게 된 이유가 뭐죠? 그 과정에서 논문 그거죠. 근데 솔직히 이게 아마 부모님들한테 여쭤보시면 다 알 텐데, 그때 당시에 그 정도 대학 가는 사람들 다 그거 논문만 줬어요. 그때 저분, 그러니까 뭐 거기는 이제 조금 신세대니까 그렇다 치고, 저분 부인 계시죠? 그 조씨 부인. 그분도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네, 하세요. 네. 조씨 부인 세대가 저희 부모님 세대죠. 저희 부모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시대 때는 다 그랬어요. 눈 감아주고 다, 솔직히 거기 간 사람 중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다 눈 감아주고 하던 세대에서 요새 이제 점점 하나씩 터지는 거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연예계 학교 폭력 사건들도 그래요.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연예인들한테 딴따라는 말이 왜 붙었어요? 애지가 나면 그런 쪽으로 다 트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새 와서 학교 폭력, 뭐
음주운전 뭐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음주운전 한 연예인 분들도 많죠. 근데 TV에 계속 나오잖아요. 기성세대는. 요새는 음주운전 한 번 하면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 어차피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 평등은 언제나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고 반대를 해도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어쨌든 틀린 부분이 있다 이거죠. 다른 부분이 아니라 소통을 해야 될 다른 부분이 아니라 찝어야 될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결과적인 평등에서 과정의 평등을 계속 중시를 해야지 그나마 더 과정적으로 평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더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이번 쟁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 평등과 절차적 평등 서로 세대 간 가진 개념이 다르고 또 이것의 조화가 필요하고 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가진 생각의 차이가 큰데 이걸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때문에 팀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서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덕분에 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이 다른 삶을 살면서 각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워진 걸까요? 고생도 안 해본 MZ세대들이 배부른 소리를 한다며 고생은 해보지 않았을지라도 수많은 고민을 하는 MZ세대의 모습을 기성세대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덕분에 측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윗세대를 대변을 못하지만 정확히는 대변을 못하지만 윗세대의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MZ세대가 하는 거를 당연히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에 맞는 각 세대에 맞는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성세대는 이미 냈고 그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10분 동안 얘기한 그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갖추자라는 거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이미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질적 민주주의 혹은 또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거는 안타깝지만 MZ세대의 문제고 우리는 거기에 해결할 만한 이제 그 다친 사고에서 벗어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MZ세대가 자기만의 고민들을 자기끼리 좀 해결해 줬으면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못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재들을 기르기 위해서 충분히 투자를 해왔다 이거죠. 교육 수준만 봐도 충분히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능력치에서도 기성세대와 MZ세대는 솔직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능력도 좋고 시간도 풍부하고 능력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세요라는 입장에서 보는 게 좀 더 크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첨언을 하자면 약간 그 MZ세대는 고생보단 고민이 많은 세대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생의 정도는 그 40, 50 세대가 훨씬 더 많았고 그때는 진짜 정말 개인의 자유조차 보장이 되지 않았던 세대라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룬 세대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데이터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 진학률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률을 봤을 때 그 4050 세대가 다녔던 그 교육의 기회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회의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넓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의 양에 있어서만큼은 단지 MZ세대가 그 부분을 선택하지 않는 것뿐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MZ세대의 고민을 기성세대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고생을 안 하고 고생을 안 시키려고 그 기반을 쌓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진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때문에 팀께서 또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분에 팀에서는 기성세대가 기반을 많이 쌓아줬고 그리고 MZ세대가 고생을 덜 했으니까 이 MZ세대 고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MZ세대 쪽에서도 물론 기성세대보다 더 자원이 풍부하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오히려 기회는 많아졌지만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좋은 회사에 취업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좋은 대학을 나와도 또 좋은 대외 활동을 쌓아야 하고 또 좋은 자격증을 쌓고 또 좋은 인턴 경험을 해야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경험을 다 쌓았어도 과연 또 대기업에 잘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그랬음에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오히려 더 그런 안정적인 면에서는 또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성세대는 이런 MZ세대의 고민과 불안과 이런 불안정성,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나의 삶에 대한 불안을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노력을 하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노력을 안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과 감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어나는 너희의 문제다 라고 하는 기성세대들의 마음가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여기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한번 해보자면 일단 제 생각에 이 논제를 제일 잘 대변하는 말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러니까 저희 시대가 난세는 아니죠. 근데 저희 이제 윗세대 이제 기성세대는 어떻게 보면 난세의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 강점기 끝나고 나서는 뭐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독재 오래 했었죠. 독재 오래 하다가 이제 그 속에서도 계속 뭔가 조금씩 계속 갈등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정화가 한 제 생각에는 90년대 뭐 00년대 이럴 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거의 차이는 거의 극과 극이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발전된 모델로 보면 전례 없던 모델이다.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저희 이제 경제적인 모델 뭐 이런 걸 다 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한국은 50년 만에 이렇게 잘 발달할 수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기성세대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나라의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했고 훨씬 더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간 게 맞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이게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는 뭐 새마을 운동도 했었죠 그때는. 그런 걸 통해서 잘 나아간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거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했던 고민이랑 우리가 했던 고민이랑 그러니까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무게추를 놓고 저울질을 한다는 거는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고민 자체가 다르면 다른 기준을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뭐 고민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에도 머스크 씨 같은 분이나 뭐 중국계 그분 계시죠? 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천재도 있고 뭐 스티븐 호킹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요새 뭐 엄청 잘 나가는 뭐 유튜버나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세대의 제일 큰 고민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특히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 텐데 블루오션이 점점 적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야 되고 있던 걸 변형을 하든지 뭐 합치든지 뭐 융합 사회 뭐 융합과학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기존에 있던 게 거의 끝났으니까 레드오션이니까 블루오션을 찾기 힘드니까 점점 합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코 저는 가볍다. 그러니까 물론 윗세대의 문제 가볍다고 생각 안. 그 누구도 가볍다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대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안 싸웠기 때문에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덕분에 팀에서는 각 세대에 따라 좀 중점적으로 다를 고민이 있고 또 그 세대에서 답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사회에 따라서 또 늘어난 기회가 있는데 그걸 MZ세대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성세대에 괜한 부담을 준다. 또 때문에 팀에서는 기회가 늘어나고 수많은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가지기 어려운 사회이고 또 그 순간에서 MZ세대가 가지는 고민들을 기성세대가 쉽게 평가하고 쉽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10분간 자유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불리한 얘기를 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맞습니다. 당연히 다른 문제니 다른 기준을 둬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능력 차가 이제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MZ 세대들은 좀 더 나은 경우 M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 Z 세대들 우리 세대가 Z 세대잖아요. 인터넷과 컴퓨터에 완전히 능통하고 온라인 서비스 기반의 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새로운 걸 만들어 보라라는 거죠. 물론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좀 많이 있는 세대긴 한다마는 그래도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 봐라.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우리 세대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뛰어넘지 못하면 죽음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해결했고 답이 단순했을지라도 우린 해냈고 그리고 너희들의 차례다라는 걸 계속 그냥 강조하고 싶을 뿐인 겁니다. 그냥 너무 가볍게 본다라는 것보다는 할 수 있고 조금은 가볍게 보라는 걸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솔직히 답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먼저 하고 싶어. 아니 이름 클로버. 클로버. 저는 클로버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저 말을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목적성의 문제가 그래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해주시는 기성세대라면 참 좋을 텐데 제 생각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제 생각엔 나온 이유가 솔직히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기성세대면 저희 부모님 세대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아마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얘기인 것 같은데 나 때는 말이야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었어.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희 솔직히 시험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사탐 바탐 할 거 없이 문이과 할 거 없이 다 봤었죠. 13개. 그리고 뭐 솔직히 수학 지금 교육과정 굉장히 많이 빠졌죠. 뭐 영어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절대평가니까.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논쟁거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국어 비슷하지 치더라도 수학이랑 영어가 그랬으면 훨씬 어려운 시험이었던 건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 봐서 어떻게 보면 잘 된 케이스들이 지금 저희의 부모님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이거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옛날에는 대학을 잘 나오면 아까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데 클로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간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석차 개념이 있었죠. 전국 석차라는 게 있었죠. 1등은 뭐 옛날에 서울대 의대하니까 뭐 서울대 법대, 서울대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리고 길이 하나죠.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만큼 하면 얼만큼 간다라는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하니까 그만큼 혼란하다, 그러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조용히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 그런 거였죠. 말이 잘못 나왔네. 어쨌든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 세대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죠. 저희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뭐예요? 진로 교육이죠. 넌 뭘 하고 싶니? 너는 어떤 일을 나중에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나중에 포트폴리오 짜와. 나중에 뭐 생기부 이걸 하고 싶어? 그럼 생기부 뭐뭐 해. 너 봉사 그러면 넌 이런 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거를 해. 이렇게 선택지가 어떻게 보면 다양했어. 아까 최시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회가 다양해진 걸 수도 있는데 그만큼 길이 불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면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지 않으면 반대로 기회가 방향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 속에서 길을 잃기도 정말 쉽고 그리고 이걸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할지를 모르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 잘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는 법칙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옛날처럼 전국 석차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대학을 안 나오더라도 유튜버,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평범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취업시장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힘들게 짜여진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취업 시장이 허덕이고 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인구 구조적 문제로 지금 우리 버블 세대란다. 베이비붐 세대 인원들이 지금 은퇴 직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 시장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해야지 자리가 생겨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자동화 그리고 플러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직업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플러스 알파입니다. 어쨌든 이건 시대의 흐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다시 피로사회 얘기를 들고 오자면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를 지냅하면서 신학, 교회라는 옷을 벗었다. 우린 다시 벌거숭이가 됐고 그리고 각자마다 옷을 찾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는 회개하면 된다. 아침에는 밥 깔고 일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 지주 땅 갈아줬다가 일요일 날 기도하러 가면 된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된다. 그러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게 플랜이었습니다. 그냥. 근데 그게 무너졌다 이거죠. 인간성 자기의 신념과 그걸 찾아서 이제 이동해야 될 타이밍이다. 물론 그때 혼란스러웠죠. 신이 세상에 없단다. 신은 죽었단다. 이러는데 얼마나 당혹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길을 찾았지 않습니까? 과학주의의 이성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물론 제국주의도 있었고 식민주의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고난들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하는 거는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힘들다는 건 알지만 결국에는 이겨내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지도 못했던 시대에 비하면 고민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기회를 좀 더 활용해 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회가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MZ세대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기회가 적은 게 아니라 세대 자체의 눈높이가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눈높이와 취향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아시겠지만 선호라고 하는 건 되게 비가역적인 거기 때문에 다시 그 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취업에 대한 선호, 적어도 이 정도 복지는 있어야지 하는 그런 취향 자체가 MZ세대가 굉장히 고급화가 돼 있고 MZ세대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돈이 없어도 골프를 치고 테니스를 치는 그런 세대예요. 내가 월 200을 벌어도 내가 좋으면 사는 거야. 이게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 이해해요. 왜냐면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상향 평준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세대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다 2030이니까 중고등학교 교육 못 받고 나온 애들 거의 없을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옛날엔 그렇진 않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솔직히 얘기하면 대학도 나왔고 4년제 학벌을 떠나서 학력을 채웠는데도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이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오히려 중소기업은 MZ세대가 2년 내에 퇴직하는 비율이 40%가 넘어요. 공무원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구인난이에요. 아예 안 찾는 거야, 중소기업을. 그렇게 되면 사실 경쟁의 문은 굉장히 좁아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내 선호와 취향에 맞는 대기업에만 몰리는 거야. 중견은 안 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사실 경쟁의 질과 낭비되는 자원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중견과 중소기업에서 훨씬 더 많은 역량을 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길 안 가. 왜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하는 역량의 차이는 많이 달라요. 대기업은 되게 이미 정해진 시스템 하에서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지만 중소기업은 혁신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혁신적인 인재라고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그 누구도 중소기업을 꿈꾸진 않아요. 근데 교육의 목적은 혁신, 크리에이티브 이런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거를 기회가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 자체를 회피해요. MZ세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이 회사를 다닐 수는 없어 라는 개념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게 얼마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기성세대들은 버텼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할 건가요?
해도 하세요. 네. 바로 반박할 게 있어서. 발동 걸렸다. 하세요. 네. 일단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한다 이거는 진짜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에 지금 계속 아까도 말했듯이 나오는 게 뭐예요? 융합하자, 그러니까 뭐 융합형 인재, 뭐 다빈치 우리 융합형 인재, 아이 걸렸어. 융합형 탐구형 인재, 인재. 네, 탐구형 인재, 뭐 이런 다빈치.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블루오션이 거의 없어요. 아직 뭐 안 건드려 본 부분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창의라는 개념 자체가 뭐 아주 혁신적으로 우리 머스크 씨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꼭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뭐 영화에서 나온 거긴 한데 아주 혁신적인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왜 수원 왕갈비 통닭인가? 왕갈비랑 통닭을 합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도전을 안 한다는 말은 틀린 것 같고, 이제 기회가 적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은 이제 기회의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을 했듯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딱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방향성이 나아가는 게 양극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죠. 그 말인즉슨 중산층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산층에 부합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 자체도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 사회 속에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너 그러면 양극화 되는 상황이니까 밑에 갈래 위에 갈래? 누구나 다 위에 간다고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중산층도 어떻게 보면 점점 위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기회가 적어진다는 말 자체가, 나는 뭐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4년제 대학을 잘 나왔고, 뭐 대학원 갈 사람은 가고, 뭐 석사 살 사람은 석사 따고 해가지고 취업을 이제 할 거야. 자, 내가 봤어. 이 중소기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양극화 시대에서는 여기야. 아니, 여기라고 말하면 안 보이는구나. 밑에 쪽이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가야 된다 생각하는 쪽은 위쪽이야. 근데 위쪽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만큼 한 애들이 너무 많아. 상향 평준화가 교육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윗세대에서는 나만큼 하면 여기 가운데 자체의 자리가 워낙 많아서 석차적으로 그냥 딱 두두두두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원만 하면. 그때는 취업난이 아니었죠. 지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해서 들어가는 직업들은 그때도 힘들긴 했겠지만,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 과정을 밟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직업이 넘쳐났죠. 다들 뭐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회였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층, 그러니까 중산층이라 말고 중간층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중간층의 개념이 점점 협소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은 누구나 밑에 층만 아니면 중간층이든, 물론 중간층보다 더 높이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항상 모든 사람이 염원 자체는 그렇겠지만 중간층을 가더라도 만족한 사람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지금 세대도. 그렇게 공무원이 뭐 최근에 조금 인기가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제일 1등 직업이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안정적이라서. 안정적이라는 말 뜻 자체가, 내가 하는 이 직업 자체가 뭐 바뀔 게 별로 없고 나는 중간층에서 계속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정성 자체를 이제 사람이라면 원하는데, 그거를 기성세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쉽게 취득을 했던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조금. 네네네네. 네, 너무 다 썼다. 아니. 난 정리가 좀 안 되는데. 그 중소기업, 대기업 말고도 중소기업이란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 기회가 많은데 그거를 MZ 세대는 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중소기업이 좀 돈도 적게 주는데 야근은 또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워라밸은 줄어들고 이런 중소기업을 굳이 가고 싶어하는 MZ 세대가 있을까? 그거를 기회라고 볼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차이점은 그 일단 어느 정도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고, 그 교육 수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교육 수준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있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회사 말고 다른 수단이 많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굳이 내 워라밸과 나의 안 좋은 원동을 가지면서까지 그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싶어 하지는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그거를 기회라고 볼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이라는 소수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요. 근데 네.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맞는 말인데, 근데 사실 그 어느 정도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조건 뭐 기성세대가 이거를 체제를 잘못 만들었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안 갈 거야. 그런 거 선택하지 않을 거야 하는 태도는 약간 오히려 세대 갈등을 더 부추기고 경직화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을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굳이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돌릴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제를 생각을 하면. 왜냐면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선택권 자체를 배제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여기는 정말 안 가.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생각해본 적 없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생각할 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가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 나오는 고급 백수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경쟁력이 고도화될수록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향평준화가 됐을 때 예를 들어 옛날엔 그런 거죠. 대학을 나오면 완전 엘리트야. 근데 지금은 대학 나오면 엘리트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쵸? 어느 정도의 대학이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세대 갈등, 기성세대 때문이냐, 기성세대가 문제를 너무 MZ세대의 고민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그것 때문이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사회가 저성장이 됐고 옛날과 환경이 달라져서 그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논의를 할 부분이지, 뭐 기성세대가 MZ세대 나때는 말이야, 뭐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고 옆에서 포탄이 터졌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런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서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점이 너무 많고, 이제 서로를 향해서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서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기성세대가 MZ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맞춰나가는 소통이 필요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기성세대가 맞춰나가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때문에 측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측부터. 일단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시대의 주인공은 MZ세대고, 그러면 MZ세대의 사고 방식이 그 바뀌어진 시대에 적응한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을 어느 정도 기성세대들이 받아들여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기성세대는 MZ세대보다 몇십 년을 더 살아온 어른분들이시니까 좀 어른답게 관용적인 태도를 베풀어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받아들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클로버님은 좀 착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안 좋은 측면에서,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한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성세대가 저희랑 소통을 하는
한다고 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려면 같은 입장에서 돼야지 이게 소통이 되는 건데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기성세대가 저희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말과 기수의 관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수가 당근을 던져주면 잘 먹고 채찍을 때리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사실 소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한테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말과의 소통이라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사람의 소통은 아니죠. 이건 사실. 그러니까 뭐 많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문장으로 딱 얘기를 하자면 기성세대 자체가 요구하는 소통의 방식은 우리랑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얘기하자고 하는 소통의 방식은 아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기성세대 간의 연륜으로 또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일방적인 기성세대의 소통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 기성세대가 MZ세대 말 많이 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엔 저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맞춰야 되는 소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MZ세대에 맞춰서 수평적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기성세대요. 이제 여태까지 했었던 소통의 방식을 싹 다 버리고 한번 제대로 뜯어 고쳐보자. 뭐 이런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양측 다 문제는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성세대 부분에서는 어떤 조직 문화를 봐도 딱 그렇잖아요.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 완전 그 기성세대가 다녔던 회사의 조직 문화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끔 이게 MZ세대의 이게 소통이 맞나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내 권리고 내 자유니까 침범하지 마 라는 태도가 되게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약간 노 중년존 이런 게 생긴대요 요즘. 노 시니어존. 나는 내 권리 실행하는 거고 나는 중년이 싫어. 나는 시니어가 싫어. 그러니까 내 가게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전에 우리가 싸웠던 대화의 방식에서도 유출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권리고 내 자유인 건 맞는데 같이 사는 세상이다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 대한 위험의식을 좀 느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빨리 짧게 얘기하자면 자유의 핵심은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원하는데 그만큼 책임과 그 시민으로서 책임의식이 있는가는 뭐 나중에 다루는 거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그런 지금 당근님이 얘기하신 거는 극단적인 소통 방식을 취하는 거는 그거는 그 586을 대표하든 뭘 아니든 그거는 그냥 인간 자체를 포기하는 그냥 소통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소통을 하자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소통이 안 되는 인간이고. 그리고 당근님이 지금 취하신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고정관념으로 쌓이면요. 어차피 소통을 못 해요. 소통과 대화는 기본적으로 이해와 배려를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고 하면 안 되지. 기성세대를 대한다면 계속 힘들어지는 사이클이 그냥 반복되는 겁니다. 그거를 배제하고 뚫고 조금은 얘기해보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얘기를 하자면 기성세대는 안타깝지만 제가 위에서 설명했지만 MZ세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40년 살았는데 1년이 더 추가되는 건요. 대충 자기 인생이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살이 플러스 1년 되는 건요. 21%니까 5%예요. 자기 인생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차이 폭이 달라요, 애초에. 그러니까 개념과 차이 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있는 기존 관념에 얘를 더해서 대입을 했을 때 나는 저런 관념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이해 관심이 달라요. 그냥 속도 자체가. 그래서 그걸 이해해 준다면 MZ세대가 우리 기본 세대에 대한 개념은 있으니까 소통에 대한 기본 방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맞춰서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 기성세대 입장일 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니다. 조금은 이기적으로 MZ세대가 소통을 하고 있다. 오히려 MZ세대가 더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다른데 이걸 MZ세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자유토론을 시작할 텐데 이번 자유토론은 조금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싸웠구만. 뭐 저부터 하자면 저는 이제 방금 뭐였지? 펭귄이요. 펭귄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좀 약간 생각을 고쳐봤는데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극단인 거고 채시아님이 말씀하신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MZ 세대라고 하나? MZ 세대의 극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양극단의 얘기를 한 거라서 좀 더 약간 합의가 안 된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이런 게, 저희 부모님 세대도 저희 조부모님 세대랑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겠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분명 이런 얘기들도 나왔을 거고, 이제 막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을 텐데, 제 생각에 요새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온 이유 자체가 환경이 그만큼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조부모님 세대면은 보통 이제 일제 시대죠. 이제 그리고 저희 아닌가? 아니 스님 전후 세대예요. 저희 조부모님 세대는 제가 빠르긴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60년이니까 그 53년도라서 전쟁 끝나고 태어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전후 복귀 세니까 민주화 세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3, 40대는 근데 솔직히 사실 얘기하면 이거는 근데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일제건부 이거건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저희 할아버지 생각 공부해주시니까 그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거의 끝난 시대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뭐라지 군사 쿠데타 있던 그런 시기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저희 조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도 솔직히 그런, 그러니까 완전 지금처럼 자유로운 세대는 아니었죠. 그때도 막 규정도 심하고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둘 간에 있는 환경적인 차이랑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보다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가 큰 것 같거든요. 환경적으로. 이제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 절대적으로 다른데 이거를 과연 우리 측도, 그러니까 MZ 세대 측도 그러니까 MZ 세대 측이 아까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아무리 기성세대랑 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환경이 다른데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네, 저 반박하고 근데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고 소통을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돼. 그러니까 난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게 더 그냥 앞으로 우리 사이에 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맞춰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는 MZ세대의 권리가 아니고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동아리를 할 때도 뭔가 대학 문화 자체가 많이 변한 것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생각하셨을 때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이 다르고 되게 개인에 치중돼 있는 거 맞거든요. 막 좋은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엄연히 다른 건데 이게 가끔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이런 태도는 개인주의도 뭣도 아니고 그냥 지양해야 하는 태도인데 내가 싫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나는 내가 싫은 사람들이랑 소통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갈등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랑 조금 다른 사람이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맞춰라 하는 태도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한다 하는 태도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세대 갈등의 각 문제점을 세세하게 짚고 또 간극을 좁혀나가는 데 필요한 소통의 방식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제가 또 오늘 결론을 준비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한국은 다른 나라가 200년 동안 천천히 성장해 만들어갈 것을 50년 안에 해냈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랑 손자가 살고 있는 뻘이다 라고 그 4대순 차이가 날 정도로 그래서 서로 다르고 또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점점 이게 삐거덕거리면서 맞지 않지만 모든 상황이 심각한 상황까지 막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마이클 토마셀로는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똑똑하고 이전 세대보다 덜 똑똑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세대는 어떤 점에서는 더 낫고 또 어떤 점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가르쳐주며 격차를 줄여나가고 의지해 나간다면 세대 간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신